한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건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눈치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저는 눈치 없는 외국인이었어요.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끄럽고 둔하고 주변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은 공공장소에서 내가 작은 민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살 때 저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카페에서 전화 오면은 그냥 받아서요. 웃음소리도 컸고 휴대폰 벨소리도 항상 켜져 있었고 친구랑 얘기하면은 옆 테이블까지 다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아주면은 사람은 자기가 예의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포기한 걸 배려라고 착각하게 돼요. 처음 한국 학교 도서관에 갔을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오래 도서관을 안 가봐서 그 공간이 얼마나 조용해야 하는지 감각이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전화를 받고 낮은 목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낮은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외국인의 특유의 큰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책 보던 사람들이 하나씩 저를 쳐다봤어요. 뭐 그런 눈빛 있잖아요, 한국에서.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반결 끝난 눈빛. 야, 저 사람이 뭐야? 왜 저래? 누가 좀 말해봐. 그런 공의가 진짜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쳤어요. 화낸 것도 아니었어요. 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창피해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면 누가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몰랐던 게 들켜서거든요. 그게 더 아파요. 눈치 없는 놈으로 보이는 게 더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비싼 일이 있었어요. 친구랑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조용하니까 제 목소리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국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도 어떤 순간에는 이상하게 조용하잖아요. 다들 폰 보고 아이폰 보고 자기 공간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저 혼자 라디오처럼 떠드는 거예요. 그 떠던 아저씨가 직접 말한 거 아니었는데 저를 딱 한 번 봤어요. 그 한 번으로 흥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끔 말보다 눈빛이 더 정확해요. 버스에서도 그래요. 누가 그게 동하면은 사람들이 바로 반응해요. 고개가 돌아가요. 눈썹이 움직여요. 공기가 바뀌어요. 외국인은 처음 그걸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남한테 관심이 많아? 왜 남을 그렇게 쳐다봐?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르게 보였어요. 그 시선이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작은 브레이크처럼 보였어요. 미국에서 버스 타면요, 누가 그게 전화해도 아무도 말 안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누가 욕하면서 사와도 사람들은 그냥 장문 봐요. 누가 음악 크게 들어도 다들 속으로만 욕해요. 괜히 말 걸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사람들이 계속 양보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은 계속 이겨요. 저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방치였어요. 한국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눈치 문화가 너무 심하면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 부분은 싫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눈치가 아예 없는 사회보다 눈치가 조금 과한 사회가 훨씬 살기 쉬웠어요. 왜냐면 눈치라는 걸 결국 여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감각이거든요. 저는 그 감각을 한국에서 맞으면서 배웠어요. 누가 내 막 때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작은 장면에 계속 부딪혔어요. 도서관에서 목소리 낮추고, 지하철에서 가방 앞으로 메고, 버스에서 전화 짧게 하고, 식당에서 너무 크게 웃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먼저 내리게 하고, 편의점 계산대에서 뒤에 사람 있으면은 빨리 움직이고. 이런 건 하나하나가 저를 바뀌었어요. 한 번은 한국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요. 아는 형도 있었고 나이 많은 분도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 들었어요. 배고파서거든요. 근데 순간 테이블이 살짝 멈췄어요. 아무도 야 헨리야 뭐하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0.5초 공기가 멈췄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잠깐만 했어요. 야 헨리야 잠깐만요. 어른이 먼저 드시고요. 그 순간 저는 또 창피했어요. 왜냐면 저는 무례하려고 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무례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큰 교훈이에요. 리더가 착하다고 결과가 착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몰랐다고 해서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가끔 이걸 너무 쉽게 잊어요. 나는 그런 뜻도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로 끊으려고 해요. 근데 사회에서 중요한 건 내 머리속 위도만이 아니에요. 내 행동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느냐도 중요해요. 한국은 이걸 잔인할 정도로 빨리 알려줘요. 그래서 아프지만 빨리 배워요. 한국어 배울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중대말, 반말, 높임말, 호칭, 형, 선배, 사장님, 선생님,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돼.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안 돼. 근데 한국에서 편하게라는 말이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편하게 하자는 말 안에는 이미 서로의 거리, 나이, 관계, 상황, 분위기를 다 계산한 다음에 편하게 하자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외국인이 그걸 모르고 바로 변하게 가면은 그건 변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저는 몇 번 실수했었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너무 가볍게 말한 적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친구처럼 군 적이 있고, 술자리에서 분위기 못 읽고 혼자 너무 흥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보다 누가 바로 그게 혼낸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대화가 살짝 식어요. 웃음이 한 박자 늦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린애 보듯이 봐요. 그 순간 알게 돼요. 내가 너 선 넘었구나. 처음에는 그게 억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말을 안 해? 불편하면 그냥 말하면 됐잖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겠더라고요. 모든 걸 말로 해야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 사생활을 너무 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하나 말해줘야만 예의 차리는 사람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말 나오기 전에 분위기를 봐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다치고 있는지, 누가 불편한지, 누가 뒤로 밀리고 있는지 봐요. 그게 눈치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눈치가 저를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 오기 전에는 솔직히 에너지가 밖으로 막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많이 하고 감정도 바로 나가고 생각도 정리 안 된 상태로 말하고 공간을 크게 쓰고 존재감을 크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조용히 있는 것도 힘이라는 걸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요. 내 목소리를 줄이는 게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람됨을 기우는 거라는 걸요. 이게 진짜 웃긴 부분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한국을 답답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눈치 봐? 왜 이렇게 규칙 많아? 왜 이렇게 남 신경 써?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실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랑 제 멋대로는 달라요, 여러분. 자유는 책임이 있는 거고 제 멋대로는 남의 피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모르면은 어디를 가도 민폐가 돼요. 호주에 와서도 이걸 많이 느껴요. 카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상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크게 해요. 버스에서 누가 발을 위자에 올려요. 길거리에서 누가 쓰레기를 두고 가요. 물론 좋은 사람도 정말 많아요. 여기 호주든 스웨덴든 어떤 나라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해요. 다들 비건하니까 비하고 위험할까봐 비하고 결국 조용한 사람이 또 손해봐요. 그럴 때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감각이 생각나요. 야, 이건 좀 아니지. 누군가는 그렇게 느끼고 그 공기가 바로 생기는 사회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눈치를 잘못 쓸 때가 있어요. 남들을 배려하는 눈치가 아니라 남을 찍어 누르는 눈치가 될 때가 있어요. 뒤면 욕하고 다르면은 이상하게 보고 질문하면은 분위기가 깬다고 하고 자기 생각 말하면은 사가지 없다고 말할 때가 또 있어요. 그건 좋은 눈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겁주는 문화예요. 눈치는 사람을 작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감각이어야 해요. 근데 그 건강한 눈치가 사라지면은 사회는 진짜 이상해져요. 사람들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착한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해져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 같아지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들 말해요. 야,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아니에요. 자기는 무례를 계속 봐주니까 무례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눈치를 배우고 사람이 조금 정리됐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추고,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가 보고, 웃기 전에 주변 보고, 화내기 전에 목소리 낮추고, 내 자유 전에 남의 공간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훨씬 강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기 감정 하나 둥지 못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든 자기 소리만 기우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덜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눈치를 배운 게 너무 고마워요. 그때 도서관에서 어깨를 툭툭 져준 사람, 지하철에서 저를 조용히 쳐다본 아저씨, 식당에서 작게 말해준 친구, 술자리에서 분위기 식은 걸 몸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들, 그때 쨍피했는데 지금은 다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으로 끌어 넣어준 거였어요. 여기서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헨리야. 한국에서 배운 눈치는 제 자존심을 조금 부셨어요. 근데 그 자존심이 부서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졌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자유가 뭔지 조금 보였어요. 자유는 목소리를 기우는 게 아니라 자유는 내가 조용히 해야 할 때 조용히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한국에 가서 예의 범절 교과서를 배운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건 훨씬 단순하고 훨씬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려면은 내 행동이 남한테 어떻게 다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애처럼 보여요. 아무리 자유를 말해도 민폐 같아요. 아무리 착한 의도를 가져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저한테 한국에서 뭘 제일 그게 배우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화려한 대답은 안 해요. 뭐 성공, 노력, 한국어, 문화, 그런 말보다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눈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눈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이 저한테 가르쳐준 건 예의가 아니라 남이 있는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어요.